자, 두 자매는 성재를 매일 밤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후비들을 안 찾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두 자매와 함께하는 날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재를 붙들고 있어도 당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후비들은 또 임신이 되는 겁니다. 조비언은 다른 후비들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아들을 낳는 여인들을 즉시 죽이고 임신한 비빈들은 수도 없이 유산을 시킵니다. 당시 민간에는 제비가 날아와 황손을 쪼아 먹는다 라는 동료가 유행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궁녀 조궁이라는 여인이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죽임을 당했고 그녀가 낳은 황자는 궁 밖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자, 조씨자매의 이 치마폭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던 성재. 그런데 취향을 좀 바꿔보고 싶었던지 다른 후궁들을 좀 찾게 되는데 후궁전에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던 허미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허미인과 함께하다 보니 허미인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조합덕 대성통곡을 하며 단식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재가 찾아와도 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흑흑흑 하며 잠자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폐하, 황후인 언니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다니요. 폐하께서 진심으로 저희 자매를 아끼신다면 허미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손이 귀한 황제의 아들을 죽이라니 황제는 이 말을 들을까요? 여전히 조씨자매의 매력에 빠져있던 성재는 허미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자식을 죽인 성재는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도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조비언은 내가 무조건 꼭 임신을 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남자를 물색합니다.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이 황제랑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남자랑 사이에서 어쨌든 임신을 하고 성재 아기라고 일단은 속이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낙점을 한 것이 성재의 실랑이었던 풍천방입니다. 어느 날 성재와 이 조씨자매가 대액지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이 풍천방이 생황을 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너무나 날씬했던 조비언이 호수에 빠질 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풍천방이 이 조비언의 다리를 잡아서 조비언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조비언이 옳다구나 하면서 다리를 잡힌 채로 이 허공에서 나긋나긋 춤을 추었다고 해요. 비연 작장 중무, 비연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고사가 바로 이 일화에서 탄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물에 빠질 뻔하다가 이렇게 구해지면서 치마가 이렇게 찢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이 유선군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풍천방은 황후를 구한 영웅이 돼서 황후를 자유롭게 아연할 수 있게 되었고 조비언은 풍천방을 유혹해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무녀에게 아들을 낳는 비책이 없느냐라고 해서 그 비책을 받아서 또 실행도 해봤는데 여전히 임신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비언이 조천방이 아닌가 보다. 다른 남자를 좀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또 한성재에게 있었던 15살의 신랑 경한세를 선택합니다. 아주 잘생긴 또 소년이었는데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가야금 연주를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너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 싶구나 하고 이 경한세를 침궁에 불러서 가야금을 듣다가 너 이리 좀 와봐 하면서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조비언은 이것만으로 부족해. 나 빨리 임신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서 성재에게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별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는 청을 했고, 성제는 뭐 당연히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비언은 이 별실에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해놓고는 그 기도하는 별실 안에 비밀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조정에서 미남을 선발해서 이 비밀 공간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또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황실에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소문이 난 뭐 시랑, 속간, 관노들을 뽑아서 또 그들과도 함께 해봤는데 또 임신이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전국에서 잘생기고 튼튼한 소년들을 좀 뽑아 올려봐 해서 이들을 여장을 시켜서 궁에 들인 다음에 그들과도 계속 관계를 가졌는데 여전히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이 비밀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소문이 안 날 리 없잖아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러다가는 성제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이 머리 좋은 조비언은 미리 동생 조합덕과 합을 맞춰 놓습니다. 어느 날 합덕이 또 성제와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성제가 아니 왜 우느냐, 우리 합덕이 왜 울어? 라고 또 물어보는데요. 합덕은 폐하, 저희 자매가 폐하에 이렇게 충례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저희를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면서 울먹이는 겁니다. 성제가 아유 무슨 걱정이냐, 내가 너희 자매를 모략하는 말을 절대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믿지 않겠다, 너희 자매를 믿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합덕을 달래줬고 이 자매를 믿기로 굳게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합덕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제에게 상주문이 올라오는데요. 조항우가, 그러니까 조비언이 정절을 지키지 않고 남자들을 비밀의 방으로 끌어들인다 라는 내용이었죠. 성제는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아니 물처럼 깨끗한 우리 조항우가 어떻게 남자를 끌어들인단 말이냐, 너희들이 조항우와 그 자매를 질투해서 또 이런 말을 꾸며내는구나 하고 화를 내면서 그 말을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조비언과 조합덕의 거짓말이 통했고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일이 하나 터집니다. 진승이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이 황후와 정을 통했다며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통에 소문이 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성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제가 이 진승의 아들과 이 조비언이 불륜을 저지른 간통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조비언이 내쳐질까요? 합덕은 성제에게 이거 모함이에요. 언니를 모함하는 말이라고요. 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가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어요 하면서 또 막 애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거짓말인 걸 뻔히 알았지만 성제는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던 여인 둘을 한꺼번에 잃는 것이 아마 두려웠던 것인지 이 일을 없던 일로 덮습니다. 그 대신 진승의 아들을 죽이고 진승은 파면시켜버리는데 조비언은 황후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되죠. 자,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합덕이 언니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어. 제발 좀 조심 좀 하자 라고 언니를 설득하는데요. 조비언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 이렇게 애도 못 낳고 나중에 황제의 사랑을 잃으면 마지막엔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우리 둘 다 임신을 못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황제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후사를 얻기 위해 같이 노력을 좀 해보자 하면서 오히려 합덕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에 흔들리는 합덕. 조비언은 얼른 무예에 능한 연적풍이라는 남자를 합덕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야, 그 남자가 무예만 능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진짜 잘한단다 하면서 이 은근히 이제 자극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합덕과 연적풍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연적풍은 아름다운 조비언을 이미 품은 상태여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황홀한 일인데 이제 동생 합덕까지 품에
품게 되었으니 룰루랄라 막 콧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데 합덕은 아, 이것이 남자구나 하면서 비로소 쾌락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두 자매는 한 명이 황제와 밤을 보낼 때 다른 한 명은 연적풍을 만나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는 성재가 합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투는 일까지 생겨났대요. 그래서 성재가 너희 둘이 왜 싸우냐? 라고 하니까 저희가 황제를 더 많이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서 성재를 또 흐뭇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임신을 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조비영과 합덕 둘 다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조씨자매는 왜 임신을 못하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비연도 그렇고 합덕도 그렇고 외모를 가꿔야 되니까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꼽에 환약을 붙였는데 식기한이라고 불리는 환약으로 굉장히 약효가 좋았대요.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또 동한 미모를 유지하게 해준답니다. 거기다가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 또 성재를 더욱더 자극해서 쾌락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최음제 역할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약에는 사향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인데요. 이 사향 성분 때문에 이 자매가 모두 다 불임이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언은 자신의 그 가볍고 날씬한 몸매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더더욱 임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신이 되지 않자 너무나 초조해진 조비언은 결국 가짜 임신을 선택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오 하고 임신한 신용을 하고는 10달을 채운 후에 궁 밖에서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해서 궁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성재는 당연히 자신의 아기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뻐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닷새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계속 향락에 빠져 지내던 성재는 이 조씨자매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주황과 달기 이야기를 했었죠. 주황과 달기가 또 굉장히 음란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들이 음란하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사방으로 병풍을 둘러쳐서 거기다가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더 자극을 받으며 즐거운 또 밤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당연히 건강한 사람도 몸이 축나겠죠. 근데 성재는 원래도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성재의 생활을 도와준 이가 바로 시중 장방인데요. 장방은 남자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재는 양성의 성향이 있어서 이 장방이 성재의 동성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재가 이렇게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또 그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조씨자매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 가자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무절제하게 생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황후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냐? 장방에게 쏩니다. 너 황제를 왜 제대로 모시지 못했니? 하며 장방을 비난했던 거죠. 그리고 황태우도 성재를 불러서 아무래도 너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장방 때문에 네가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장방 빨리 내보내! 하면서 출궁시킬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 황태우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 장방을 출궁시키게 되죠. 자, 이 조씨자매의 치마폭에 휩싸여 정사도 돌보지 않고 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성재. 결국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를 이 태자로 세웠어야 했는데 성재의 동생 유흥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조카 유흔을 세울 것인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돼서 서로 태자가 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카 유흔의 이 조모인 보소이가 자신의 손자를 태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는데, 공세를 펼치는 도중에 이 조씨 자매에게도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조카가 황제가 된다면 꼭 황태후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하고요. 이제 고민을 하던 조씨 자매는 그래, 일단 유흔이 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우리 자리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그가 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고, 유흔은 결국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조씨 자매는 앞으로도 우리 권세는 계속될 거야 하며 안심을 하게 되죠. 자, 그 사이 성제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이제 밤생활도 즐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게 뭐 중독이 되었던지 그 밤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조합덕에 다리를 옮겨지면 또 그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또 이 밤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합덕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겠죠. 자, 그러다가 기원전 7년 봄, 이제 46살이 된 성제는 눈과 입이 삐뚤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눕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황태후인 이 왕정군이 조합덕을 체포하는 거예요. 성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선을 신으려다가 침상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그대로 죽었다는데, 이 죽음이 조합덕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가 죽은 곳이 바로 이 합덕의 방이었거든요. 합덕은 이 황제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기에 그만 자결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 이렇게 자결을 했음에도 조비언은 합덕보다 몇 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이 한성제의 조카 유흔이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또 도움을 주게 되고, 유흔은 한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이제 한애제가 되죠. 제가 애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의 동성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제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동성 연애자로 즉위한 지 6년 만에 후사 없이, 그러니까 26살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제가 사망을 하고 또 애제의 사촌동생 평제가 황제가 된 후에 이제 태양태후가 된 이 왕정군과 그의 조카 왕망이 실권을 잡게 되는데요. 사실 이 왕망은 예전부터 조비언을 싫어했어요. 그녀의 행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싫어했고, 조비언이 그동안 황자를 살해했다라며 그녀를 서인으로 강등시켜서 성제의 분묘를 지키게 합니다. 조비언은 이것이 몹시 치욕적이었던지 이렇게 살 순 없어 하며 기원전 1년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귀하다는 여인 황후가 된 이 불굴의 여인이었지만 권력욕과 세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스스로를 망친 조비언과 그녀의 동생 조합덕, 그녀들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독이 되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미인을 통칭할 때 연수환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조비언은 말랐지만 미인이었고,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는 살이 쪘지만 미인이었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조비언은 바람에 휘날리는 이 버드나무처럼 날씬하고 나긋나긋한 미인의 대명사이고, 또 양귀비는 모란꽃처럼 풍만하고 요염한 미인의 대명사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이 미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나라의 황후였지만 나라를 망친 조비언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